네, 시선 집중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코너죠. JB타임스. 오늘도 JB 없는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해전술을 펼치겠습니다. 유튜브 연장방송 금요일 코너인데요. 연중유골의 막강파워입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언중유골입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떨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보면서 양지열 변호사보다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으면서 양지열 변호사를 존경하게 됐어요. 너무 잘하신다. 제가 완전히 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힘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딱 하루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두 분도 한 말씀씩 쫄아 있는 저를 위해서. 저희 셋 다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박근찬 님인가요? 네. 장 기자님 좋아요. 귀에 쏙쏙. 아유 감사합니다. 갑자기 힘이 팡팡 솟는 느낌이 좀 듭니다. JB타임즈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무엇입니까? 이번 주 내내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결국 외교 전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주 이란 한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했고 또 우리 정부도 주한 이란 대사를 불렀죠. 네. 관련 뉴스 오디오로 먼저 들어보시죠. 현지 시간 18일 윤강현 주 이란 대사를 이란 정부가 초치, 즉 외무부로 불러들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것과 같다면서 즉각적인 해명과 입장 정정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우리나라에 묶인 70억 달러의 동결 자금을 거론하며 분쟁을 풀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양국 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의 핵 관련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그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핵 개발 의혹으로 국제 제재를 받은 이란이 오히려 핵 문제를 들고 나오자 외교부도 즉각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들여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말씀이었고 한 이란 관계 등 이란의 국제 관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란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는 취지로 한 것입니다. 이란 측의 문제 제기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방금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부 입장 설명한 게 외교부의 임수석 대변인인데요. 지금 이렇게 양국이 서로 대사를 초치한 상황에 대해서 외교부는 이 상황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직접 소통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여기서 이 초치라는 게 평소에는 잘 안 쓰는 발언이잖아요. 그런 단어잖아요. 그렇죠. 불러들이다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일본 측 대사를 초치했다. 이런 의미로 많이 듣다 보니까 맞습니다. 좀 어느 정도 항의 뜻이 좀 반영된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명성 성격도 좀 있었을 거고요. 이렇게 어쨌든 양국이 서로 대사를 초치했다는 거는 비공개 소통을 넘어서 공식적으로 수면 위에서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사를 초치했다는 것은 항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불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재밌는 포인트는 이란 정부에서는 우리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하고 우리 정부는 이란 대사를 불러서 초치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과 항의에 아주 미묘한 차이가 좀 있는데 헬마우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렇게 해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래도 이제 어제 외교부 관련돼서 이제 취재하는 취재 기자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외교부 내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좀 이제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많이 읽힌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대통령의 발언 자체를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초치를 하긴 했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설명에 우리가 치중할 수밖에 없었긴 한데 다만 이제 외교부 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NPT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초치라는 단어를 주한 이란 대사한테 사용을 했다.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상황이 자칫하면은 단순 논란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 수교 60주년이 넘은 한국과 이란 사이의 관계를 흔들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애초에 우리 정부는 이란도 우리 측의 설명을 이해했을 거라고 기대한다라고 국회에 나와서 설명을 했었는데 주 이란 한국 대사를 불러서 굳이 지금 항의까지 해야 되는 이른바 이제 맞초치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것만 해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란 입장에서는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핵 협상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후로 파기가 되면서 이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좀 어려워진 상태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적으로는 이제 히잡 시위가 길어지면서 좀 어려움에 좀 처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러시아에 이란 측이 공격 드론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나마 이제 이란에 우호적이었던 유럽 국가들도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라 국제적으로 사실상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일종의 이제 지렛대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목마를 때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이 걸려든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발언을 계기로 대이란 제재, 경제 제재 문제를 좀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문제가 더 복잡하게 꼬일 수도 있겠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NPT 가입 국가고 그리고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대해서 우리는 늘 비확산 입장을 피력하고 있음에도 이걸 문제 삼는 그러니까 최근에 대통령 발언 때문에 또 이것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참 여러 가지로 곤란하게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찌됐든 핵심은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이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실에 직접 해명이 없다가 어제 뒤늦게 나왔죠. 네, 뭐 어제도 뭐 정식 입장을 발표를 먼저 했다기보다는 기자들이랑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명의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나온 입장인데요. 뭐 앞서 밝힌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아크 부대 장병들에게 아랍에미리트가 직면한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라는 취지였다. 뭐 장병들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뭐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는 이란 측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입장을 냈거든요. 또 동결 자금 문제나 뭐 윤 대통령의 핵무장 관련 발언 등을 문제 삼는 걸 보고는 초점이 흐려지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이 역시 오해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응답 과정에서 뭐 이란에 특사 보낸다거나 뭐 다른 고위급 대화도 염두에 두고 있냐, 또 UAE 측에도 뭐 추가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버를 하는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의아한 부분들이 많아요. 또 대통령 순방 떠나기 직전에 외교부가 지난 1월 10일에요. 홈페이지에 2023 아랍에미리트 개황이라는 자료를 올렸거든요. 여기 보면은 UAE는 이란을 최대의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면서도 실리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며 양국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중이다라고 써 있고 또 특히 이란은 UAE의 주요 교역 파트너이자 최대 재수출 시장으로 양국 간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중시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 자료가 이 현지 순방 취재하러 가는 기자들한테도 참고 자료처럼 이렇게 뿌려진 자료고 아무래도 외교부가 최신 업데이트를 한 버전이니까 대통령한테도 이런 판단을 공유를 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한 발언은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입니다. 이게 전혀 맥락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런 맥락의 발언을 하신 건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오해라고 계속 취재를 했던 한 그 외교 관련 전문가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외교 활동을 할 때 양자간이 아니고 그 자리에 없는 다른 나라를 언급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딱 하나, 미국밖에 없다. 보통은 제3국에 대한 언급 자체를 안 하는 게 통례다라는 얘기가 했을 정도로 사실 이 발언 자체가 이제 적절했다고 생각하는 외교가의 전문가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지금 오해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란 정부에서 오해라고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넘어갈지 아닐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다보스 포럼에서 특별 연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연설 내용이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 그리고 또 자유와 연대 막 이런 얘기를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지만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이 관련해서 좀 뭔가 대통령실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오해라는 해명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뒤늦은 해명 왜 늦게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사안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바이든 날리면 일명이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같으면 이게 공식 석상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고 네. 일종의 이제 한 마이크 실수라고 하죠. 이제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모르고 사석에서 한 실수다. 이제 이런 차원의 문제였기 때문에 또 뭐 상대로서 봐도 우리 이제 동맹 관계인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만큼 좀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네. 사안의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외교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대통령이 실언을 했다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네. 그렇다고 그 말을 한 게 영상으로까지 남아있는 상태에서 말을 안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일단은 외교부에서 최대한 수습을 해보는 방향으로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일단 한 발 빠져있는 그런 모양새를 좀 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제 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외교 전문가들 좀 취재를 해봤을 때는 외교라는 게 이게 하루 이틀 앞이나 뭐 두세 달 앞을 보고 그럼요. 하는 게 아니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그걸 미리 준비하는 일이기도 한데 뭐 지금은 이란이 이제 미국의 제재를 받는 처지지만 워낙에 인구가 많고 인구 9천만 정도가 되고요. 세계 최대 수준의 원유 보유국이기 때문에 중동의 패권 국가 중에 하나로 꼽힌다. 이게 지금은 미국이랑 사이가 별로지만 나중에라도 혹시 국제사회에 복귀했을 때 그럼요. 우리가 이란하고 어떻게 지낼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좀 같이 고려하고 그렇습니다. 외교 자산을 이제 까먹지 않도록 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란 외교부에서 교민들한테 안전도 당부하고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그 선박들에 대한 안전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정부에서 각별한 대책 이런 걸 세우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오늘 밤에 윤석열 대통령 귀국길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내일이죠. 설 연휴 첫날 도착하게 되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그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JB가 없어도 시선 집중의 삐딱선 정신은 계속되는데요. 자, 삐딱선 정신으로 함께하는 JB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어제 이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던 일이긴 한데요. 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간첩사건 수사가 좀 활기를 띠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 다시 여야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데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간첩수사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다면서 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대공수사권 이관을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반면 야당은 전 정부 탓하지 말라고 받아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직접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국정원 개혁이란 구실 아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했습니다. 대공수사 역량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재고돼야 마땅합니다. 과거 국정원은 무수히 많은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전력이 있는 집단입니다. 국정원의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네, 지금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목소리 차례로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대공수사권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나 이런 갈등, 충돌 같은 게 뭐 쉽게 잦아들지는 않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심기를 살피느라고 간첩 수사를 외면했던 거다. 일부 보수 언론들이 이 점을 부각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국정원이 민주노총 핵심 간부의 북한 공작원 접촉을 확인한 시점이 2017년이다. 그리고 본격 수사는 이제 6년이 지난 2023년 올해 이제 겨우 이제 시작이 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당시 문재인 국정원의 윗선에서 남북관계 등을 이유로 사실상 수사를 뭉개고 미뤘던 것으로 안다라는 방첩 당국 관계자의 말을 이제 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TV조선이 여러 갈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간첩단 사건 중에 한 갈래, 일명 청주 간첩단 사건을 국정원이 지난 2018년 초에 혐의 관련해가지고 이제 증거들까지 다 확보를 했는데 그 당시 서훈 원장이 재가하지를 않아서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 이렇게 또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일단 음성 대역으로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입만 열면 전임 정부 탓을 하더니 이제는 퇴직한 공무원들까지 따라하는 모양입니다. 익명에 가려진 전직 당국자 입만으로 전임 정부가 간첩 잡는 것을 막았다고 우기고 있으니 말입니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에 대해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간첩 수사는 보안이 생명이라
수사 중일 때는 국회를 비롯 그 어떤 곳에도 보고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최근에는 매일같이 언론의 관련 수사 조각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흡사 언론 플레이를 하는 듯합니다. 조용히 수사해도 그물 사이로 빠져나가기 마련인 것이 간첩 수사인데 온 동네 시끄럽게 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까요? 간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치게 하는 것은 아닌지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간첩 수사의 ABC를 무시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가 인용 보도를 했던 소위 이제 방첩 당국 전 관계자라는 게 네. 사실 뭐 이전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받고 복역을 했던 인물이기도 해가지고 네. 신빙성 있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민주당 인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금 발의가 된 상태고요. 네. 뭐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최재형 의원 이런 분들도 경찰의 이제 간첩 수사 경험이 거의 없고 네. 해외 방첩망이 전무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공 수사가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경찰의 수사 어떤 역량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여당 의원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경찰 쪽에서도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에 검거된 국보법 위반 사범 571명 중에서 77%에 해당하는 439명을 경찰이 붙잡았다. 국정원이 108명으로 한 20% 정도인 거에 비하면 경찰이 월등히 많이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찰이 대공수사권 갖고 역량을 키워왔는데 네. 내년에 이제 넘겨받는 데 있어서 문제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찰은 정부 수립 이래로 75년 동안 대공수사권을 실제로 놓은 적이 없다. 이런 점을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입장에서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싶지 않은 생각이 너무 큰 그렇죠.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있었던 압수수색이 시위용이었다. 이제 이런 분석 평가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무엇입니까? 네, 지난 8개월 동안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태국에서 전격 체포된 김성태 전 쌈방울 회장이 예상대로 구속이 됐습니다. 네. 오늘 새벽 2시쯤에 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는데요. 김 전 회장이 앞서서 이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법원의 구속 전 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뭐 법원은 서면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근데 버티지 않고 계속 그냥 뭐 순응하면서 구속돼서 수사를 받겠다. 생각해보면 어차피 본인은 좀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그냥 딱 봐도 사실 네. 도피를 8개월 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검찰이 그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 중에 증거인멸 교사 관련도 있고 또 뭐 도주의 우려라든가 뭐 범죄 혐의 소명 같은 게 좀 인정되기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뭐 표면적으로는 반성을 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지만 뭐 사실상 어차피 뭐 구속이 될 것을 예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네. 또 혐의도 좀 살펴볼 부분이죠. 그 검찰이 어제 새벽에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적시한 혐의를 보면은 네. 뭐 북한에 돈을 보냈다, 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줬다, 뭐 비자금 조성했다 이런 혐의가 담겼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변호사비 대납했다는 네.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짧게 한 1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헬마우스 어떻게 보시는지 이 사건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좀 많이 주목을 받은 거는 그동안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변호사비 대납했다는 의혹이 사실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건데 네. 정작 이제 영장에는 들어가지가 않아서 아직 검찰이 어떤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뭐 구속 기간이 최대로 20일까지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초기에 좀 더 집중을 할 걸로 좀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28일 토요일 네. 에 이제 검찰에 출석해서 소환 조사 받겠다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최소한 2번 나와야 된다. 네. 이러면서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 조율을 잘 못해가지고 오늘 JB타임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JB타임스 JB의 빈자리를 이틀 동안 메워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노지민 미디어오늘 기자 오늘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